재의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재의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도 하나의 논점인 것 같고요. 예. 실제 표결이 들어가면 우리 국회법상에는 이게 이제 출석 과반수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또 국회법에서는 무기명 투표하기 때문에 상당히 변수가 많죠. 소위 말하는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예.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요거 이제 시점을 재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고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과연 지금 당내 의원들 통제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좀 조급함도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총선거가 거의 임박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재의결 붙여도 국민의힘 안에서 전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그렇죠. 본인의 선거에도 영향을 받지만은 예. 이건 국회의원들도 아무리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양심과 국가 이익에 따라서 직무를 행하는 국민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국민을 믿고 신뢰한다면은 저는 국민들의 여론을 이거 벗어나서 투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통과 가능성은 조금 높게 보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무기명 투표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회법에 딱 돼 있습니다. 예. 제2요구권으로 환부대나는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이렇게 예. 돼 있기 때문에 기명 투표를 하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고 아직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데 3년 넘게 남았어요. 게다가 캐비넷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좀 네. 찝찝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기명으로 하면 내가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무기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예, 상황에 따라서 수많은 반란표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가 중요하겠죠. 공천이 끝난 다음에. 그런데 공천이 이제 끝난 다음에. 제가 그래서 민주당은 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끌어서 한 2월쯤에 하면은 공천에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도 그런 생각 할 수 있고 뭐 권한쟁의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조차도 정치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범죄 혐의를 밝히겠다, 진실과만 우리는 이야기하겠다라고 민주당도 각오를 했다면은 국민 여론의 70%가 지금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수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민의를 따라야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 공천을 언제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실을 밝히고 지금 범죄 혐의자들은 증거인멸하고 있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시간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밀어붙여라? 당연히 이거는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것 자체가 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정치들이 또 다 고려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21대 총선 때 공천한 시기를 쭉 봤거든요. 예. 그때가 4.11 총선인데 예. 한 달 전쯤에 거의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한 달 전쯤이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납니다. 그것도 한 번에 쫙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역별로 예. 뭐 TK 지역 먼저 이 사람은 됐어. 얘는 떨어졌어. 네. 뭐 불경 발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관심이 이제 영남 쪽 아닙니까? 그러면 2월 말이잖아. 3월 초쯤 여기가 3월 공천이 초.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쯤 또 제가 타 방송에서는 2월 말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다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3월 초가 될 수도 있겠구나. 3월 초. 예.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데 민주당도 그렇게 원칙대로 안 해요.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 총선을 앞두고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3월 재의결 초쯤 같은 되지 경우도 않을까. 3월 초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네. 그리고 어차피 계속 시간을 끌면서. 이슈가 네. 총선 직전에 확 되는 걸 민주당이 원할 테니까 그렇겠지. 이상적인 분들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3월 총선에 임박해서 더 이슈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앞으로 2달 뒤인 3월 초쯤엔 김건희 특검법으로 전국이 난리가 난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근데 있겠죠. 저는요, 꼼수로 대응해서 이기는 방법은 더 꼼수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어둠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두움을 물리치려면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그냥 소멸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이익 보고 싶겠죠. 저는 그걸 뭐 부정하진 않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그동안에 재의결을 해왔던 선례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빠른 것은 한 10일 안에도 재의결이 된 것도 있고요. 또 보통은 한 달 이내에는 재의결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국민 앞에 떳떳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적 지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자꾸 그 국회 일정은 국회대로 가는 거지 옆당의 공천 어떻게 되나 보고 있다가 재의결 시점 정하고 이거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과 그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과 합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야, 양심상 이거는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떳떳하게 이상적으로 좀
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은 드네. 아니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표결 그 체포동의안 표결 때 똑같았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무기명이니까 뭐 역선택 올 수 있다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뭐 미루자 뭐 난리가 났었는데 당시에도 이탈표 나왔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맞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분들이 뭐 다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 업무할 것 같지만은 다 자기 선거가 지금 목전에 와 있어요. 아니 이거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행사해 주면은 배우자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범이에요, 사실은. 공범 혐의를 받는 겁니다. 비호해 주니까. 그러면 국민의힘도 만약에 여기서 거부권을 제2결까지도 무기명인데도 만약에 부결시킨다면요. 정치적 공범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재의결이 됐어. 그러면 한동훈 체제가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체제가 흔들리면서 왜 세간에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경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올 것이다. 한동훈이 나가면. 근데 그게 그 핵심 포인트가 2월쯤에 되는 이 재의결. 그래서 일부가 이탈을 해서 이게 완전히 특검이 그냥 통과돼 버리면 그러면 한동훈 체제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 한동훈 체제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재의결을 시킬 것이다.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이야기. 링 위에서 몸 풀고 있는 중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예상에서. 일단 뭐 그 예를 들어 원희룡 의원 전 장관이랄지 그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빨리 등판시킨 거는 가장 믿을 만한 카드거든요. 빨리 가서 진압해라. 일단 대중적 인기도 그렇고 지지도도 그렇고 가장 큰 건 자기가 제일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족 빼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법을 못 막았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유력 대선 주자인데다가 그나마 몇 안 되는 믿을 사람인데 이 카드를 버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할 수가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을 비대위원장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낙마가 돼버리면 대선 주자의 이 잠재적 주자에서는 탈락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끝까지 검사 출신인 본인을 보호해줄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김연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재의결에 대해서 재의결 뭐 재의결 자체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될 거다 셋이 다 이제 될 거다라고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사실은. 안 되는 시나리오도 얘기는 해야죠. 안 되는 시나리오의 경우는 이게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든 또는 뭐 어떤 분들이든 이거를 굳이 안 되게 해서 자기 선거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꼭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예를 화풀이밖에 안 되지. 그렇죠. 이분들이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선거에 이 자기 선거구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김건희 특검 무기명이었지만 제가 찬성 표결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완전히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잘못하면 또 배신자 프레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요런 게 이제 지역구마다 가능할 거냐의 문제를 하나 봐야 될 거고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으로 가는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현역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그 얘기를 이제 오히려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여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신 투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의결 국면은 상당히 아슬아슬할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만약에 재의결 국면에서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재의결이 돼가지고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무너지는 거냐. 저는 지금 이제 박성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너지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책임질 사람이 지금 있죠.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겁니다. 원내대표가 잘못한 거죠. 표단속을 왜 못했습니까? 원내대표 잘못이죠. 원내대표가 이제 임명직 총사퇴 큰 칼 이렇게 쓰고 칼 쓰고 죄인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죠. 이제 윤종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이런 거는 저도 좀 그 법적인 논리가 잘 이해는 안 돼요.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그게 대상이 되는 건지 또는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맞는 판단을 지금 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인지 이해는 잘 안 되고 다만 이거를 이제 시간을 질질 끄는 것도 끄는 건데 하나 좀 볼만한 포인트는 요즘에 이제 TV조선, 조선일보 이런 데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총선 후 수사 특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냐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당 내에서 총선 후에 수사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특검 논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인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그다음에 특검에 이러저러한 독소조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저 얘기가 이 얘기야.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얘기가 막 커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냈잖아요. 화냈지. 대통령이 화내가지고 그날 KBS에 이관섭
이 실장이 또 나와가지고 막 특검은 절대 안 돼 이런 거 하고 정리했잖아요. 이뤄진 나라에서였나? 그래서 예, 그렇죠. 하나로 묶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여당 내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논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새 나가가지고 고양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 될 것이다. 똑같이 된다. 지금 또 얘기를 하는데 총선 후 수사를 전제로 해서 지금 특검 얘기를 또 하는 거는 이거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재해결 국면에서 재해결을 똑같은 법을 또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별도의 법을 고쳐가지고 재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새로운 특검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양이가 또 화를 내겠죠. 이것도 안 된다 결국은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책임지고 재의결을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당이 한판 붙든지 그러면 그런 구도에서 총선을 치르든지 아니면은 순응하면서 재의결 안 시키고 우리는 여기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면서 맞으면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